영상이 너무 길어 여기에서 잘랐습니다. 앞부분은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뱃속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있는데 남아인지 여아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이 얘기예요. 뱃속에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있다. 그럼 이 아기가 간무공 최사흥이다 하는 이런 얘기죠. 팽독공의 자녀는 1413년 현재 일선 김씨가 낳은 최사위가 있고 상락 김씨가 낳은 최사의가 있고 이자의 부인이 된 딸이 있고 고성 이씨가 낳은 최사규가 있고 최사강, 최사용이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유복자가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사의가 1376년생이고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고 최사규가 있고 최사강이 1385년생이니까 이 사이가 9살 차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한 3살 차 난다면은 최사규는 한 1382년쯤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사이 좀 텀이 더 있을 수 있죠. 다시 재혼을 해야 되니까. 다시 말하면 상락 김씨는 아마 이자의 부인이 된 딸을 낳다가 돌아가셨고, 그러면 뭐 되게 딸이 한 76년, 78년이나 79년이나 태어났겠죠. 78년이나 태어났다 하면은, 그리고 한 최사규는 1381년이나 2년쯤 태어났겠죠. 1385년생이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향년 72세고 고성이 씨가 1380년 무렵에 최사규를 낳았으니까 그때 나이가 한 20살이라 쳐도 1360년생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1360년생이면은 1413년이면은 한 50대 전반, 50대 한 50살에서 50한 5살 사이 이 정도 나이일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보면은 최사규가 1381년생이라 했을 때 20살 때 나왔다면은 1361년생이 되니까 13년이면은 한 52살, 53살 이쯤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심각한 게 아버지 나이 71세, 어머니 나이가 52, 3세 되는 분이 임신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죠. 이게 이제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 초 14세기에 50대 부인이 출산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아버지 나이는 71살이고 하는 부분이 이제 핵심인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 하고 말한다면은 간무공 최사흥은 평동의 자식이 아니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보면은 자식이겠죠.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돌에 적힌 글은 대부분 500년이 지나면은 읽을 수가 없는데, 울산 방구대 암각화처럼 수천 년이 지나서도 읽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아버지 나이가 71살, 어머니 나이가 50대 초반 해서 그래가지고는 애를 못 낳는다 하고 단언을 해서는 안 된다. 변계량이 지었다는 평동 묘지명에는 시직은 내가 아끼고 존경하는 벗이다. 시직은 최사강이죠. 나에게 찾아와서 명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니 어찌 감히 사양만 하겠는가. 그러니까 평도공이 찾아와서 묘지명을 지어달라 해서 이렇게 지었다. 그리고 영락 11년 8월에 예문관 대제학 변계량이 공경하여지음.
이게 영락 12년은 1413년, 그러니까 돌아가신 해 8월 달에 이걸 지었다 하는 얘기인데, 이때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평동 묘지명을 지었다는, 변계량이 지었다는 이 글은 위서예요. 가짜예요. 변계량이 지었다는 평동 묘지명은 변계량의 문집 춘정집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이게 진짜라면은 춘정집에 적혀 있어야 돼요. 90% 이상 거기에 적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변계량의 문집에 빠졌다 해서 가짜다, 그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저술 시점이 영락 11년 1413년 8월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양도공 최사이가 1450년 7월 6일 날 판돈령 부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1450년에 일어난 사건을 36년 뒤에 일어난 사건을 어떻게 알고 적었겠어요, 거기다가? 적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40년 뒤에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알고 거기다 적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최사이가 판돈령 부사가 된 사실을 변계량은 알지를 못해요. 적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변계량은 1417년에 처음으로 예문관 대제학이 됐어요. 근데 예문관 대제학이 되기 3년 전에 어떻게 거기다가 예문관 대제학이라 적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글을 지을 당시에 이게 사실, 이게 진짜 변계량이 지은 거라면은, 변계량이 이 글을 지을 당시에 변계량은 대제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죠. 이거 외에도 아까 제가 경절공 최사강의 폐설을 기억해 두시라고는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거 외에도 그분들의 벼슬 이런 것들 볼 때 이게 가짜예요. 가짜라는 게 입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짜 위서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변계량의 이름을 빌려서 지은 가짜글, 평동 묘지명, 이거는 무슨 목적으로 이걸 지었는가? 이게 감무공 최사흥을 유복자로 만들 목적으로 지은 것인가?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은 지금이야 뭐 인터넷으로도 보고 누구나 볼 수 있고 번역도 다 돼 있고 하지만은, 조선시대에는 이 왕조실록은 개인적으로 볼 수 없는 책이에요. 왕조실록을 이 실록청에서 만들어지면 이걸 전부 사고에라 비치를 해놓고 보관만 했지 누구도 이걸 읽어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조실록을 읽어보니까, 아, 거기에 최사흥이 빠졌구나, 그래서 이걸 만들어냈다, 그건 아니에요. 뭔가 다른 데서 보고, 아, 빠졌구나, 그래서 이걸 위서로 만들었다, 그런다면은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단언할 수는 없으나, 어디 다른 데 적힌 걸 보고 빠졌으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위서를 만들었다 한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있겠는데, 어쨌거나 조선왕조실록에 적힌 걸 보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즉 조선왕조실록의 졸기를 보고 만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거 외에도 다른 문헌들이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요. 제법 유명한 문헌도 앞뒤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거 역시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그리 한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서는 반드시 목적이 있는데, 목적이 없으면 위서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위서를 만든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조선왕조실록을 보고 만든 것은 아닌 것 같다. 문제의 핵심은 최유공인 조선개국 원정공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말 선초의 재상급 저명인사죠. 그리고 태종실록에 자세한 졸기가 적혀 있어요. 그런데 당시 이걸 기록된 묘지비명이나 묘지명이 없어요. 이게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그러니까 용인 공세리에 있는 그 묘소에 가봐도 이런 제대로 된 기록을 적은 묘비명이 없어요. 그리고 이 묘비명이나 묘지명을 이런 재상급 저명인사가 돌아가셨으면은 묘지명을 안 지었을 리가 없죠. 그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묘비를 안 세웠다, 묘지석을 안 넣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묘지명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죠. 극단적으로 말해서 문열공개 전주채씨 가문 내에 전해오는 묘지명은 아까 그 변계령이 지었다는 가짜 문서, 그걸 띄우기 위해서 그걸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묘비도 없애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글을 지은 사람의 문집에 있는 글, 그건 지울 수가 없죠. 왜냐, 그건 남의 집에 있는 거니까, 자기 집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게 안 적혀 있어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렇다면 과연 감무공 최상흥은 유복자인가? 여기에 대해서 더 검증을 해봐야겠죠. 다음에는 과연 감무공 최상흥은 유복자인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